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호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장은 어땠어요? 이제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오늘 장은 정말 매우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뭐 어떻게 돈을 벌려고 하는지, 어떻게 돈 벌려고 이렇게 장이 어려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장이 되게 어려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어제 장과 비교해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급락이 나왔죠, 지수가. 이게 패닉 세일이 나오면서 이럴 경우에는 이 패닉 세일을 일으키는 원인 뭐 그런 종목들이 있겠죠. 뭐 최근에 금리 인상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금리 인상주 뭐 지수 반대로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죠. 금리 인상주, 뭐 신평주 이런 쪽에 돈이 몰리기 때문에 어제는 스케이핑도 굉장히 할만했던 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냐면 나스닥이 어제 미증시가 나스닥 2% 급등했죠. 2%를 반등을 해주면서 오늘 우리도 반등해 줄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일단 갭 뜨고 시작했어요. 지수가. 그런데 생각보다 장중에서 또 환율이 올라가면서 공포감이 갇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굉장히 약했고 갭은 이미 떴고 그렇게 되면 매수할 종목은 별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유동성이 확 죽어 있는 상태에서 갭이 떠버리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테마가 나오지 않아요. 테마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개인 매매 그 개미분들은 또 할 게 없거든요. 스캐핑 매매할 게 없다 보니까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계속 VI 가는 종목들은 간간히 나와요. 근데 그런 애들은 뉴스가 나와주거나, 그러니까 특징주 이렇게 뉴스가 나와줘서 가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그리고 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호가가 얇기 때문에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종목들이 별로 할 거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 미증시가 반등했다 보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제는 우리도 미국 따라서 반등할 때 됐다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임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꼬이는 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지수는 반등을 거의 해주지 않았어요. 웬만한 대형주들은 다시 빠졌고요. 그리고 저점 다시 깨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이 드렸던 게 뭐냐면 코스피 2200을 깨는 순간부터 우리는 며칠 보유하거나 전략을 뭐 스윙하거나 이런 전략을 절대 세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오로지 당일 매매와 그 스캐핑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며칠 전 영상에서. 그렇게 해서 하면은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먹을 게 있었지만 오늘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았다. 뭐 그래서 난이도가 어려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공부했던 종목들은 이렇게 치매 관련주와 그리고 조선 관련주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치매는 뭐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날 미증시가 폭등할 때, 반등할 때 그 중에서도 이 바이오 쪽이 주가가 엄청 폭등했죠. 무려 40%. 그러니까 이런 영향으로 오늘 우리 장은 여기 보이는 종목들, 이런 치매 관련주들이 많이 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을 보면 피플바이오, 이 친구는 바로 상한가를 직행했죠. 이게 갭이 엄청 많이 뛰면서 시초가가 그냥 상한가였네요. 그리고 메디프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갭이 거의 20% 가까이 뛰면서 시초가에 그 매수를 했으면 바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뭐 이렇게 갭이 좀 많이 떴지만 굉장히 1분 만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갭이 너무 많이 떴죠. 그리고 분명히 호가도 그렇게 두껍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에 베팅을 하기가, 비중을 좀 실기가 어려웠던 그런 종목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주가 많이 가긴 갔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뭐가 있었냐 보면은 치매주는 조금 힘들었다고 보고 나머지는 조선 쪽에 있다고 보는데, 이 조선 쪽에서도 가장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친구가 뭐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친구거든요. 1승. 근데 이 친구도 갭이 좀 떴죠. 얘도 갭이 한 5% 떴거든요. 5% 뜨고
얘의 특징은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호가가 두껍지가 않아요. 그리고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을 다 버티고 여기까지 뭐 수익을 길게 가져갔다면 최고 고점 13%까지 뭐 5%에서 8%까지는 먹을 수 있었겠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다. 그냥 갭도 많이 떴었고 그리고 호가도 얇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매매할 종목도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어요. 다른 때와 비교해서. 그래서 장 난이도가 되게 어려웠다.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국전작품도 치매 관련주로 올랐는데 얘도 가다가 이 변동성이 좀 많이 심했어요. 이렇게 흔드는 거라고 하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테마주들은 보통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게 보통 매매하기 편하거든요. 근데 이런 움직임이 지금 시황상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난이도가 되게 높았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오늘은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했고요. 한 400만 원 정도 손절했던 것 같아요. 되게 지금 장 난이도가 어떠냐면 지수를 신경 써서 매매하면은 그 순간 난이도가 확 증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로 매매를 해야 되냐면 지수가 반등할까 말까 이거를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지금 이 순간에서 돈이 몰리는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 돈이 몰릴 것 같은 종목.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급락할 때는 난이도가 쉬웠던 이유는 어제 지수가 급락할 때는 너무 뻔한 게 뭐냐면 이게 급락해 버리면은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지수가 급락하는 원인을 찾으려 할 것이고 그 원인은 우리가 최근에 금리 인상을 뭐 파월의 그런 기자회견 뭐 이런 것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수혜주 그게 뭐예요? 뭐 푸른저축은행이나 제주은행 이런 친구들이 쉽게 가졌던 거죠. 그리고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신평주, 고려 신용정보나 아니면 SCI 평가정보 이런 종목들이 가졌던 거고 그런데 오늘은 애매하게 갭이 뜨고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난이도가 더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 어려운 장이 지속되고 있어요. 자, 이런 분위기에서 억지로 지수 방향을 맞추려고 뭐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이 계속 지속될지 모르지만 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네, 오늘 장은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